네, 유럽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이어서 이탈리아로까지 번지면서 변동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이탈리아까지도 확대가 되면서 프랑스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층 분석 통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본의 신승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그리스에 이어서 이탈리아 문제로 전 세계 증시가 또 한 번 홍역을 알았습니다. 유로존 위기 이제 다음 또 위험국으로 프랑스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프랑스로까지 전이 가능성 얼마나 보시나요? 일단 뭐 지난 주말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러니까 그 연구 자료를 하나를 발간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그리스, 이태리에 의해서 결국은 이태리에 대한 어떤 국채 보유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프랑스 은행들로 문제가 확산이 되게 되면 그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내지 공적 자금 투입으로 인해서 결국은 프랑스의 어떤 그 신용 악화가 우려가 되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그 유로존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보고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은 그런 그 가능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이 부분 역시 좀 장기적인 전망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 부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시장 내 결코 뭐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그 유로존의 얘기들 좀 종합을 해보면 약간은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의 총리 사임 이후에 어떤 그 정치적인 공백을 걱정을 했었는데 바로 이어서 그 총리 후임자가 일단 내정되는 그런 분위기. 이태리도 마찬가지로 그 벨루스코니 총리가 결국은 12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어제 사임을 했죠. 따라서 후임자로 그 마리오 몬티 지금 현재 그 보코니 그 대학의 총장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빠르면 다음 주 초반에 아마 그 인선이 거의 결정이 되는 분위기로 되면서 결국은 이때까지 우리들이 우려했던 정치적인 공백기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제 다만 문제는 그동안 이제 우려했던 부분 결국은 그 정치적인 공백기가 장기화가 되면 일단 그 경제적인 현안을 푸는 데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쪽에 이제 조금 그 우려감이 컸었는데 정치적인 공백기가 최소화가 되면서 경제 현안들을 빠르게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찾아갈 것이다 쪽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프랑스의 확산 우려감 어쨌든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프랑스 그 4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그 그리스에 대한 국채 규모 한 100억 유로 정도 되고요. 이태리에 대한 국채 규모는 한 530억 유로 정도 됩니다. 한 5배 정도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유로존 전반적인 어떤 그 공조 체제가 나타나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는 그 프랑스에 대한 안정화를 좀 유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프랑스로의 확산 가능성 지금 현재 대두되고는 있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정치 공백이 크지 않은 것은 좀 긍정적이고요. 프랑스로 확대될 가능성도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랑스 얘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 지난 10일에 S&P가 뭐 실수라고는 하는데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 뭐 이메일을 잘못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이런 프랑스 위기감이 다시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프랑스 트리플 A 등급 유지는 가능할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프랑스의 프랑스 그 자체에 어떤 그 신용 등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프랑스 은행권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와 그리고 이태리 더 나아가서 스페인에 대한 국채 보유분까지도 이제 그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규모 아까도 이제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 같은 게 한 100억 유로 정도 그리고 이태리에 대한 익스포저 비율은 한 530억 유로 정도 그리고 스페인은 한 이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한 300억 유로 정도 이제 이 정도가 이제 되면서 결국은 은행권에 대한 부실 여부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 은행권의 부실화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물 위로 이제 수면 위로 나타난다면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적 자금의 투여는 결국은 그 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 결국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고요. 좀 다소간 좀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결국은 좀 풀어나가야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방금 우리 고유경 앵커께서 그 뉴스 시간에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만은 이태리에 대한 그런 개혁안이 통과되었다라는 부분. 그 개혁안이 통과가 되는 조건으로 해서 지난 주말 그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어떤 그 이태리에 대한 향후 경제 전망을 보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치를 예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 상당 부분 개혁이 이제 그 현실대로 이제 그 이루어만 진다면 앞으로 그 국가 재정 재정 적자 규모가 연도가 갈수록 점차 축소되는 그런 분위기를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그 은행권 구제금융 지원 여부가 관건이 될 텐데요. 이 부분 잠시 후에도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EFSF라든지 IMF라든지 그렇게 가용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 결국은 프랑스가 조금은 좀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독일도 역시 좀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정부가 결국은 그냥 떠안아 주진 않을 것이고요. 이태리와의 어떤 그 장기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협상 이후에 아무래도 좀 떠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프랑스 자체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은행권이 지금 더 좀 문제인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탈리아가 경제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가 이제 총리가 사임을 했죠. 차기 총리로 역임자로 마리오 몬티 전 EU 집행위원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 몬티라는 인물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지금 현재 그 시장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분 지금 보코니 대학 총장을 200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전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었고요.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긍정적인 평가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지지 기반이 좀 취약하다라는 것. 특히 지금 몬티 총리 유력자의 경우에는 출신 지역이 북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야당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야당 지지 기반이 남부이기 때문에 남부와 북부 간의 어떤 그 화합을 도출하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분열된 정치권을 대한 그런 협력 부분을 좀 모색하는 그런 부분이 좀 최우선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감은 큰 상황인데 뭐 야당의 반대라던가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드렸지만 취약한 정치 기반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직은 정치적인 통합을 이뤄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 당분간 좀 우려감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난 주말에 개혁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이 개혁안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갈지, 얼마만큼 지지 기반을 확보할지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쳐다봐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지금 여겨집니다. 네, 이탈리아 쪽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부채가 지금 거의 천문학적 수준이기 때문에 뭐 IMF나 EU에서 구제금융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계속해서 이런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뭐 재정 긴축안이라든지 뭐 자구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로 또 구제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구제금융 거치지 않고 바로 또 디폴트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바로 디폴트는 조금은 좀 너무 좀 확장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그 구제금융에 대한 얘기가 가장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이유를 좀 짚어보면요. 지금 이태리의 그 국채 규모가 1조 9천억 유로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에 만기 도래분이 3천억 유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600억 유로가 내년 2월에서 4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만기가 지금 도래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600억 유로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했을 때 한 250조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이 정도 규모가 2월, 4월에 만기가 돼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빨리 롤오버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 구제금융을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에 앞선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정치적인 안정화를 빨리 이루어내야만 앞으로 어떤 그 계획도 가시화가 될 것이고 계획에 대한 추진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구제금융 쪽을 좀 생각을 해보면 EFSF가 지금 현재 4,400억 유로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용 재원이 한 2,500억 유로입니다. 근데 지금 이태리가 지금 출연한 자금이 1,400억 유로가 되는데요. 네. 따라서 이태리가 출연한 자금 1,400 유로를 뺀 나머지를 좀 따져보면 한 1,100억 유로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IMF가 지금 가용 자원이 총 이제 7천억 불 정도가 있는데 이 가용 재원은 한 4천억 불 정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태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까지는 조금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디폴트란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네. 구제금융 얘기도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큰 그림에서 조금은 좀 안도감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네요. 네, 디폴트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인데 그렇다면 누가 과연 도와주게 될까요? 중국이 도와주게 될까요? 예,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리스와 이태리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보는 시각이 조금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스, 여러분들 다들 아시지만 관광만이 유일한 그들의 이제 그 대외적인 네. 어떤 수입원이라 생각을 하면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명품들, 향수들, 네. 그다음에 간의 수공업으로 해서 그다음에 기계공업이 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 그 농업자원 역시 좀 막강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중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그 주고받기를 위한 뺏고 뺏기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앞으로 좀 진행될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따라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적인 지원이라 하면 이태리와의 관계는 협상 과정이 당분간 많은 부분 좀 진행할 여지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전망도 좀 해봅니다. 네, 뭐 국유 자산을 매각해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협상을 통해서 하나씩 마무리가 될 것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미국 쪽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뭐 최근에 또 지방 정부의 신용등급 강등 얘기도 있었고요. 네. 사실 문제의 근본은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은행들의 살생부라고 얘기도 하죠. 이번 그렇죠. 스트레스 테스트의 목적은 뭘까요? 예, 이번 그 FAD에서 그 미국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그러니까 2012년을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준에 실시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가장 큰 목적 역시 EU에 대한 그 재정 불안 이 부분을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역시 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 정부에서도 EU의 재정 위기 자체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 하나의 또 반증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필요한 경우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친 후에 필요한 경우 자본 확충을 유도를 해서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이번 주에도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 또 10월 소매 판매 등이 있는데 이 외에도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경제 지표가 있다면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제가 항상 이제 여러 그 전략가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죠. 그 지금 경제 회복, 지금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지표는 소비와 고용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셨으리라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 매우 긍정적인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있었던 실업률 자체가 9.1%에 한 몇 달간 머물다가 지난달에는 9.0%로 물론 이제 소규모이긴 하지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괄목할 만한 그런 어떤 그 경제 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고요. 이번 주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그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특히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소매 판매 얼마만큼 많이 개선이 되느냐 쪽에 조금 그 관심을 두시고 미국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판단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소매 판매 이번 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그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제 그 얼마나 많이 연말로 가는 어떤 그 소매 판매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추수감사절은 아직 이제 아니었는데 11월 이제 셋째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이번 이제 그 결국 연말 황금 소비 시즌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소매 판매 지수 꼭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의 깊게 좀 판단을 좀 네. 보시고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 제가 그 전반적으로 그 시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 일단은 좀 안도 랠리일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안도 랠리라는 것 결국은 어떤 그 가두리 장세 속에서의 안도라는 것 꼭 좀 염두하시고 저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아울러 좀 드리고요. 큰 그림에서는 결국은 코스닥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그 거래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나아 보이고 특히나 시가총액 대형주에 대한 관심 이 중에서도 외국인들의 행보가 이번 주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특히나 옵션 만기일 외국인들 거의 뭐 2조 원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합쳐서 2조 원에 가까운 그런 매도세를 하루 만에 이제 보였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제 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여 줄까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뭐니 해도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것. 따라서 단기 위주의 대응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낮게 맞춘 어떤 그런 대응이라 할지라도 관심 종목은 역시 시가총액 대형주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좀 주지하시고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특히 미국의 소비 지표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안도 랠리긴 한데 여전히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시총 대형주 좀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